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9번째 주자로 참석했습니다. 9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 및 헌재 심판, 조기 대선 전망과 야권 통합, 개헌 논의와 사당 체제 등 전국 관련 입장, 호남 민심과 손학규의 비전 철학 등 4개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기필코 정권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기필코 새로운 나라 세우겠습니다. 광주와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의 사회로 여균수 강남일보 논설주간과 이용규 전남일보 편집국장, 이종주 무등일보 편집국장, 김우관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손학규 의장님께서는 지난 7일 국민의당과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하셨고 대권 도전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구대에 얼마나 큰 정치적 파급력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특히 광주 전남의 민심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의미, 대권 도전에 나서는 마지막 승부수 각오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광주 전남의 우리 시도민들에게 나름대로 왜 손학규야만 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고 과거 청산을 외쳤고 새로운 세상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마지막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탄핵은 확정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 정치권의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광주에서부터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는 시작입니다. 개혁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민생의 시작이고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과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들이 탄핵 정국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정치권에 던져 주었는데요. 손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대선 구도가 야대 야일 것이다. 근데 정치권은 또 우리 지역민들도 바라보는 것이 손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구도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야대야처럼 아니면 다자구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보수는 나름대로의 또 결집을 하게 될 건데 너무 이런 상황들을 좀 느슨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랬을 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정의당은 이렇게 함께 돼야 되는데 이게 정권 교체 시대적 명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상황이 손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야대야의 구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이번 촛불 민심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이를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정권은 야권에서 나온다. 개혁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시민혁명 후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4.19와 6월 항쟁과 같은 그런
커다란 변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헌법을 바꿔서 체제를 바꿔서 나가는 것이 지금 시민혁명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제로 그냥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세력이 정치권 내에서 그 대세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보수가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과거에 보수였던 사람이 난 진보다, 나는 중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다고 해도 전부 다 해서 25%가 될까 말까 한 이런 형편인 것이고, 야권 대 야권의 대결 구도는 분명하게 됩니다. 바로 광주의 민심은 그러나 그래도 이 보수적인 정권이 10년이나 했는데 우리가 진보적인 이런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세론의 근거입니다. 문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다 야권의 대표 주자인데 그 사람이 1등이니까 그 사람한테 표를 몰아줘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근데 그 문재인 되겠어? 문재인 갖고 되겠나? 광주 사회 분명합니다. 서울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인들 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가는 문재인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꽤 그 성장을 해왔는데, 저는 문재인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세력을 찾는 것이고, 그 대안 세력이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의 특권 세력을 벗어나야지, 또 우리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남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개혁 세력의 대안을 찾게 될 것이고, 그 개혁 세력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 손학규가 손학규 좋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 의장께서 그 국민의당과 그 합당을 계기로 대선 가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그런 분위기, 그런 조짐인데요. 따라서 손 의장께서 그 역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손 의장께서는 다른 주자에 비해서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새 확장 가능성 충분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낮은 지지율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 역전 가능성 시간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그 상황 인식 속에서 과연 손 의장께서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호남 민심, 어떤 형태의 정책을 펴서 휘어잡을 것인지, 그런 그 눈에 띄는 정책이 있다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어제는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그리고 저녁에 목포를 다녀왔고, 그저께는 전주, 곡성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 분위기가 업돼 있더라고요. 야, 이제 손학규가 나왔네, 우리 할만하네. 그리고 국민의당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당적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더라도 자, 손학규와 함께 우리 호남에서부터 나라를 바꿔보자, 이런 그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요. 근데 그것은 호남의 열망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문재인 거 싫은데
그래도 뭐 어떻게 문재인밖에 없대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대세론이 형성돼 가려고 하는 이런 즈음에 손학규가 있네. 국민의당 지난 총선에 지지해 줬는데 글쎄 뭐 그랬는데 손학규가 국민의당하고 같이 한다네. 그럼 한번 해볼 만 하잖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깁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호남에서 뭐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정동영 씨한테 지기는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 성원을 해주셨고, 또 2007년에 문재인 씨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호남에서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민주당 대표로 나올 때 그때는 호남의 부름과 호남의 성원으로 민주당에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던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돼서, 그래서 민주당을 개혁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를 민주당의 당책으로, 당의 전략으로 확립을 하고 그리고 야권 대통합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전력이 있는 손학규이기 때문에 손학규가 후보가 되면은 야권을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국민 통합에 나설 수 있지 않느냐, 이 분열하고 불평등으로 양극화된 이런 사회를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일자리로 종합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죽는 것도, 또 시장 경기가 뭐 불황인 것도, 또 기업이 망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근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거꾸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으면은 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업을 살리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손학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개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손학규가 갖고 있는 안정감이 그 호남민들에게 어필을 했을 것이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뭐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내라고 한다든지, 또 여기 사드 배치로 그 둘러싼 그 민심의 분열,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앞으로 한반도가 자칫 긴장과 전쟁의 중심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 이런 불안, 이런 것을 평화로 해결을 해야 할 텐데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손학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저는 국민의당의 지지율, 또 손학규 개인의 지지율, 지금까지는 뭐 낮았지만 이제부터 오를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그 비약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 의장께서는 그 이쪽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호남에서 그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진에 직거하는 동안에도 그 이쪽 호남 지하는 물론 이곳 저곳에서 복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장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고 지난해 10월 20일 정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온 얘기들이 손 의장 다 좋은데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뭐 아쉬움 섞인 또 애정 있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손 의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그 호남 민심 속에서 손 의장은 어느 정도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두고 보십시오. 이제 나중 되면은 맞아, 손 의장이 그때 나오지 않길 잘했어, 이때가 나왔을 때야 하는 그것이 이제 보일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바로 지나간 것만 보고선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좁은 시야고요. 다만 제가 강진에 내려왔을 때
정치를 떠나서 내려왔었습니다. 완전히 떠났었습니다. 여기 윤동환 군수님 계십니다만 제가 강진에서 살 생각을 하고 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기 저 윤명국 그 씨가 강진 사람으로 광주에 살고 있는데 집을 열심히 찾고 땅도 열심히 봤습니다. 거의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강진에 주민등록 옮길 생각까지 했습니다. 강진 군수가 아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일체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1년 반쯤 지나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져 갖고 과연 이게 내가 여기서 이러고 혼자 자유롭게 지나고 있는 것,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평화가 되고 나의 자유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서서 나를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나서서 나를 버리자고 하는데 타이밍을 고를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학규가 우리 사회에 쓰임을 받기를 기대를 하고 쓰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항상 시대에 앞섰고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대 변화를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광주 호남의 선택이 역사가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광주 호남에서 손학규를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광주 정신,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대단히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광주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정의 좀 해주시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나라 한번 만들고 싶다, 그 포부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광주의 5월의 정신이 없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극히 의문입니다. 5.18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참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극 속에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혁명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5.18은 군합발에 의해서 그대로 짓밟혔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이 훨훨 타올라서 87년 6월 항쟁에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됐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아주 올곧은 저항의 정신, 이것을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지금 촛불 민심의 근거가 됐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길거리를 메웠는데 사고 하나 있었습니까? 무슨 약탈이 하나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평화로운 그 시위,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시민의 혁명을 보면서 바로 이 정신의 근본이 광주 5월 민주항쟁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른 한편 광주, 전남, 호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KTX가 나아져서 좀 이제 나아졌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KTX 없을 때 도무지 서울서 광주를 다녀가려고 하더라도 교통이 많지 않아 갖고 이 짧은 거리를 당일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낮 시간이 한동안 이게 빕니다. 광주 경제 현상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강진에서 2년 살면서 이곳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보고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 환경이 좋죠. 또 우리가 지금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그냥 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중후장대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 산업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물류의 교환이 쉽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동안 버림받았던 광주 전남 호남 지역이야말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